법알못 법잘알대기 프로젝트 법 공부합시다. 법 공부합시다. 오늘 몇 화죠? 에라 모르겠다 시즌 3 6번째 시간. 네. 국민의 권리와 의무 마지막 시간입니다. 되게 일부러 이러는 줄 아실 것 같은데 정말 오프닝이 너무 안 되네요. 일부러 그러는지 아시는 분도 별로 없을걸요. 이제 지금껏 들었으면 이 정도면 알 때 됐다. 이제 원래 그렇구나 할 때 됐다. 이제. 알겠습니다. 오늘 권리와 의무 오늘 끝나나요? 네. 끝내줄 수 있어요? 네, 끝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네. 이게 앞부분 오늘 할 거의 앞부분은 썩 뭐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 가지고 근데 후반부에 좀 중요한 얘기들이 좀 몰려 있습니다. 막판에. 네. 일단 좀 빨리빨리 앞부분 거는 넘어가 볼게요. 네. 27조는 재판받을 권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재판 받을 수 있죠, 우리가. 받아야죠. 네,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 재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거에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없죠. 근데 이제 헌법으로 보장을 해놨으니까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게 헌법에 없다면 네. 그러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재판을 받고 싶은데 재판할 자격이 없어라는 게 그러니까 헌법으로 보장을 해놔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니까. 예를 들면은 뭐 법률을 뭐 진짜 극단적인 경우긴 하겠지만 법을 만들 때 뭐 소득이 일정 정도 이상이 되지 않는 사람은 재판을 받을 수 없다 뭐 이렇게 만드는 법을 만든다든가 그런 거 자체가 이제 헌법에 의해서 아예 금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2항이 네. 이제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 초소, 유독 음식물 공급, 포로, 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이 말은 일반 국민은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지 않습니다. 이 얘기예요. 네. 네, 일반 국민은. 왜냐하면 군법 재판은 아예 체계가 다릅니다. 네, 똑같이 3심제긴 한데요. 법이 달라요? 네, 법이 달라요. 법이 달라요? 네. 일단은 그냥 일반적인 그러니까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받는 법에서 사형이 선고가 되잖아요. 그럼 교수형이에요. 목 매달고 죽는. 근데 군법은 총살입니다. 네. 아예 베이스부터 달라요. 그리고 뭐 상명하고 근데 어차피 안 하잖아. 그건 그렇죠. 그거는 이제 사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은 대통령의 허가 사인이 있어야 이제 집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 금지 국가, 사형 폐지 국가인 거지만 어쨌든 그 법 조항 자체가 다르다고. 그리고 군법 같은 경우에는 뭐 상명하복이라든지 아예 그 위반하는 죄 자체가 죄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아예 기준이 다른 거지? 네,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박정희 시대였죠. 유신. 그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헌법을 비방할 경우에는 군법 재판에 넘긴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을 비방한 거는 일반 국민인데 재판을 군법으로 해요. 네. 그러니까 미친 거죠. 또라이 법인 거지 그게. 그러니까 일반 국민은 군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제 식민 지배에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1910년대에 그 일제가 우리나라 통치를 하던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일반 경찰이 없었습니다. 다 군인이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헌병 경찰 제도라고 하는데 헌병이 다 경찰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군법에 군인의 통치. 그래서 이제 3.1 운동 이후에 얘네들이 좀 완화시켜 준답시고 보통 경찰 데려다 줄게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만큼 군법으로 재판을 받느냐 일반법으로 재판을 받느냐는 좀 중요한 문제예요. 네. 기준 자체가 다르다는 거. 물론 이제 전시 상황이거나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면 이제 그 일반 경찰도 다 군인으로 바뀝니다. 그래요? 네. 군이 이제 통치하는 상황이 되는. 그래서 계엄이 무서운 거예요. 경찰이 군인이 된다. 그래서 군법에 다 이제 일반 국민들도 군법에 이제 통제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군법이 더 빡세요? 훨씬 빡세죠. 훨씬 빡세죠. 뭐 예를 들면 통금이 생긴다든가.
뭐 검문, 검열, 그다음에 뭐 소지품 검사 다 되겠죠. 네. 아, 그런 걸 했던 그 근거가 군법이었던 거구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네네. 군법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망이 또 이제 요거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이게 뭐냐면 아무 이유 없이 재판 질질 끌지 말아라 이거예요. 네. 요거는 이제 특히나 형사 피고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하고도 같이 연결되는 건데 이제 형사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죄가 없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재판을 받을 때는 분명히 무죄 추정입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회적으로 그치.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재판만 3년, 4년, 5년 끌어버리면 3년, 이미 4년,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 된 거지. 그렇죠. 죄인인 기간이 5년이 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라. 빨리빨리 해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게 이제 헌법에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조. 요거는 그거예요. 형사 피해자나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속해서 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구속 수감. 네. 되는 경우에 이제 구속 수감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한 3, 4개월 정도 구속이 돼 있었어요. 구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근데 무죄가 난 거예요. 나의 3, 4개월을 보상해 달라라고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어떻게 보상해? 그 이제 하루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죄가 떨어졌을 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에서는 요렇게 이 보상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을 해 놓아라 라고 헌법에 제정을 해놨고 그 헌법에 맞춰서 우리나라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하고 법률이 있어요. 그거는 그러면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 또 어떤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야? 아니면 그냥 신청하면 돈 나오는 거야? 청구를 하면 이제 보상 결정에 대해서는 일주일 이내에 이제 그 행정하는 곳에서 뭐 또다시 재판을 받고 이런 거 없고 행정하는 쪽에서 이제 다시 항고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재판을 한다기보다는 법원에서 결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법률 용어라서 조금 어려운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거는 아주 까다롭게 재판 절차를 거치는 거라면 법원에서 판사가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요. 네,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데 요건 좀 간단해요. 그 사례들 가지고 그냥 이렇게 딱 그냥 또로록 봤을 때 요렇게 결정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요것도 근데 3심제예요. 그 당신이 지금 내린 이 결정에 나는 반대합니다 하면 고등법원으로 올라가요. 아이고 그렇구나. 네. 근데 요건 좀 빨리빨리 되겠죠. 네, 그래서 결정을 통해서 이게 되게 돼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9조 역시도 똑같아요. 이제 이거는 이제 내가 형사 처벌을 받을 뻔했다가 무죄로 풀려났을 때가 28조라면은 그게 아니라 공무원이 네. 공무원이 나한테 피해를 끼친 거예요. 되게 많은데. 공무원이 나한테 피해를 끼쳤을 때 나는 그거를 그 공무원한테 보상해 달라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국가를 대상으로 보상을 해달라고 할 수 있다. 요게 이제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공무원의 책임이 면제되냐? 그건 아니에요. 요게 딱 나와 있어요.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은 그 공무원대로 징계를 받고 근데 나는 공무원이 징계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상을 받는 게 중요하다. 그럴 때 국가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야. 네. 그렇구나. 근데 요게 이제 첫 번째 단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그 불법만 안 하면 다 그냥 된다는 거야? 징계받을 일이 없다는 거야, 공무원은? 그렇죠. 근데 이 불법이라고 하는 거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불법이라고 하는 거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는 유죄 재판을 받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가 할 일이 아닌데 선을 넘어서 한 거다. 그래서 불법이다. 라고 이 피해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주장을 하겠죠. 근데 피해를 끼친 공무원은 나의 이 직무상 범위 내에서 하는 행동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걸로 이제 이 재판에 싸움이 되는 거죠. 요거는.
불법 행위이냐 아니냐. 불법이라는 말이 참 나는 이거 말 듣고 뭐가 떠올라서 이렇게 우아했냐면 그 뺑뺑이를 돌린 거야 사람을 나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거기에서 안 된다고 하고 다른 데 가라고 하고 그래서 또 차를 타고 다른 데 갔는데 뭐가 또 안 되고 뭐 그래가지고 다시 뭐 그쪽 내가 간 그 기관에서 처음 갔던 기관으로 전화를 하니까 된다고 다시 오라고 그러고 걔 갔더니 그 담당자가 그대로 앉아있길래 내가 지금 네가 저기 가라 그러고 갔다가 거기 전화해가지고 여기 다시 왔다 처리해라 그러니까 자기는 또 모르는 일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뭔가 하루가 그냥 날아가가지고 엄청 화난 적이 있었거든. 그쵸. 그게 불법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이 자기의 직무의 행동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못한 거,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 그것이 불법이냐? 그건 싸워봐야죠. 그러니까 이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라면 누나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나의 하루를 보상해라 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재판까지 받아야 되면 그러니까 공무원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은 불법이 아니 자기 직무를 좀 헷갈리는 그게 불법은 아니잖아 사실. 알 수 없죠. 직무를 헷갈려 하면 안 되지 않나. 공무원의 그게 이제 직업상 이게 과실이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야 그냥 그렇구나. 불법만 아니면 이들은 징계받을 일이 없구나. 그렇죠. 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30조는 이제 이관에는 이거예요. 공무원이 아니에요. 공무원이 아니라 그냥 일반 국민들 사인 사이에서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받을 수 있다. 이건 국가가 배상,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해주는 거죠. 일정 정도. 뭐가 다른 건데? 국가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국가가 물려주는 게 아니니까 배상, 보상은 아니고. 그럼 구조는 뭐야? 도와주겠다. 국가는 도와줄 수 있다. 범죄 피해자를. 네. 예를 들면 뭐 구조 대상 범죄 피해. 요건 이제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항공기에서 벌어진 거여도 이제 국가에서 다. 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이제 구조 신청을 이제 범죄 피해 발생을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내가 범죄 피해로 인해서 요런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구조를 좀 해주세요. 하면 이제 심사를 통해서 뭐 지원금이 나온다든가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엄청 디테일하다. 그쵸?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28조부터 30조까지는 27조부터 28조부터 30조까지는 이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거죠. 내가 어떤 피해를 받았습니다.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세요. 국가에서 나를 좀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31조부터는 이제 다시 교과서 내용으로 돌아간다 보시면 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교육받을 권리죠. 네. 31조. 있어. 외웠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균등하게. 능력에 따라?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능력에 따라 받는 건데 균등하다. 균등하게 받는데 능력에 따라서 받는다. 한번 읽어볼게요.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공권력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이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라고 하는 얘기를 넣은 거는 최소한을 정하라는 거예요. 최소한을. 그 위로는 능력에 따라서 자기들이 뭐 돈이 많거나 뭐 부모가 무슨 더 능력이 되면 더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대. 능력이 없다고 해서 최소한의 교육을 못 받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민은 일정 이 최소선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있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이 균등하게라고 하는 거는 그거죠. 모든 국민들이 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의무교육 제도를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 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네. 중학교 안 보내면 잡혀가. 맞아요. 네.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그래서 의무 교육 제도를 또 조금 자세히 읽어 보면은 국가에 대하여
인적, 물적 교육 시설을 정비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무 부과의 측면보다 더 중요하다. 따라서 일반 재정이 아닌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 수단을 동원하여 특정 집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 충당하는 것은 의무 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에 반한다. 요건 그러니까 그 예산 따로 둬라. 네. 네. 돈 받지 말고 부모들이나 혹은 뭐 어떤 단체의 어떤 돈을 받아가지고 그 하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이 의무 교육이라고 하는 거,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인 거죠. 지금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이잖아요. 중학교까지. 고등학교는 그럼 회비 내나? 아, 회비 낸다. 네, 육성 회비 내죠. 아, 맞다. 네, 육성 회비 내죠. 그것도 되게 근데 많이 가격이 싸졌던데? 그렇죠. 내가 다닐 때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그쵸. 몇십만 원대였는데 지금도 그런 것 같고 교육받기 급식도 맞아요. 무상이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교복도 엄청 싼 거 알아요? 몰라요. 교복도 엄청 싸요. 이게 지원금이 절반 이상이 나와서 내 기억에도 고등학교 갈 때 교복만 한 몇십만 원이었는데 그러니까 맞아 한 60만 원 막 이랬거든. 코트까지 있는 학교는 거의 돈 빼기였는데 맞아 지금 한 20만 원? 그때 우리 다닐 때는 교복 메이커가 있었죠. 그렇지. 교복 메이커 지금도 있기는 한데 이게 약간 평준화돼 있더라고요. 이거 지원금이 나와. 그래서 학교 보내긴 되게 좋은데 그러면 이게 그 최저선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초등학교를 내가 지금 초등학생 우리 집에 있는 초등학생 학교 안 보내면 학교에서 신고하면 나 잡혀가잖아. 그렇죠. 그럼 이제 내가 학교를 안 보내는 거 대신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만큼을 내가 해낸다는 그걸 써야 돼요. 그렇죠. 증명이 필요하죠. 의무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중학교도 의무 교육이면 중학교도 애가 계속 학교에 안 가. 문제가 있죠. 그럼 신고 당하는 거요. 그럼요. 그럼 고등학교는 안 그렇단 말인가? 네, 고등학교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는 퇴학이 없습니다. 자퇴는 있어요. 아, 중학교 퇴학시키는 게 없지. 없어요. 아, 그게 퇴학시키는 게 없어진 이유가 의무교육이 돼서 그런 거구나. 네. 학교에서 퇴학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 맞아. 의무로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약간 자퇴를 적용하지. 아, 그치. 그렇긴 하지. 권유하지, 자퇴를 선생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안 하는 것이다.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뭐 사항은 대학의 자율성인데 요건 넘어가고 이제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의무교육에 더해서 이제 뭐 노인분들이나 이렇게 또 은퇴하신 분들 그리고 또 이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 또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는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진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진흥을 해야 된다는 건 또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시설을 계속 갖추려고 애를 써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 국립대학교는 반드시 평생교육원이 있고요. 그렇죠. 네, 국립대학교는 반드시 평생교육원이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립도 웬만하면 다 있는 것 같아. 평생교육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가 평생교육원을 만드는 이유는 지원금을 주기 때문이죠. 아, 그에 대한 또 이 조항이 있으니까. 그렇죠. 국가는 그 평생 모든 국민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이게 의무교육이 끝났다고 해서 교육받을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나도 나도 다 교육받을 권리를 갖고 있으니 교육을 받고 싶으면 어디서든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보장을 해줘라. 그게 아까 능력에 따라서 균등하게라는 말이 준비는 해놨다. 네, 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 그렇죠. 네 능력에 따라서 그렇죠. 올 수 있으면 와라. 그렇죠. 오, 또 하네. 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걸 이용할 수 있겠네. 이용을 해주죠. 그러니까. 헌법을 알면 이용을 할 수 있죠. 나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누리러 왔다. 그렇구나.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모의 교육권 이 항목이 있어요. 부모의 교육권. 그래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의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36조 1항 10조 그리고 37조 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36조 1항은 이제 뒤에 그거예요. 행복하게 살 권리. 개인의 존엄, 존엄과 양성평등, 이거 모성보호 요거고 그 다음에 이 37조 1항은
행복하게 진짜 이제 인간의 존엄,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다. 아, 네. 열거되지 않았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다. 경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막을 치나? 그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적어 놓지 않았는데 우리가 혹시 놓쳤을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도 너네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헌법 제10조가 그거였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태어난 아이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부모는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부모의 교육권이라는 게 부모가 교육받을 권리가 아니고 부모가 자녀를 교육을 할 권리라는 거지. 그쵸. 나는 부모가 부모로서의 어떤 교육을 좀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 게 이 말인 없어요. 줄 알았어. 안타깝게도 그런 건 없어요. 그거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다만 학교 교육에 관한 한 국가는 헌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모의 교육권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독립된 독자적인 교육 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부모의 교육권과 함께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지만 학교 밖의 교육 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교육받을 권리에 있어서 부모와 국가가 동시에 의무를 지죠. 네. 부모와 국가가 동시에 의무를 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학교 안에서는 부모의 교육권으로부터 독립이 되고, 다만 학교 밖으로 나왔을 때에도 학교에서도 교육을 해야 할 권리와 부모도 이 아이를 가르쳐야 할 권리를 갖고 있지만 그 둘 중에 어느 권리가 상위에 있냐라고 하면 부모의 교육권이 더 위에 있다. 이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야, 이거를 그러면 부모가 부모의 교육권을 다 하지 않으면서 학교나 그런 거에만 맡겨놓는 건 잘못된 거라는 소리잖아. 빙고. 그러니까 학교 바깥에 나왔을 때는 부모의 교육권이 위에 있으니까. 근데 학교 안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제 독립된다. 그러니까 학교 밖으로 왔을 때는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켜야 될 권리가 있는 거잖아. 물론 해야 되는 거잖아. 당연하죠. 그게 여기 나와 있듯이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헌법에 부모의 교육권 이렇게 나와 있진 않지만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애를 싸질러 놓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라. 나 이거 진짜 되게 지금 할 말이 많은데 내가 말을 가리고 있어. 이거 안 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 사실 솔직히 자기는 나 몰라라 하고 내팽개 쳐놓고 학교에만 맡기고 뭐 학원에만 보내놓고 자기 학원 보내는 것도 그래 자기가 권리를 다 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다 헌법 위반이에요. 그 아이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이 안 되고 있으면 그 부모도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라. 그냥 그거는 아이고 저 부모는 그냥 자기 새끼 그냥 저렇게 키우네 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문제네. 이거 좀 프린트해가지고 좀 어디 돌렸으면 좋겠네. 이런 거 부모님들이 알아야 돼. 그럼요. 이게 법으로 명시가 돼 있다니. 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 부모의 교육권입니다. 이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아이가 교육받을 권리를 부모는 의무를 다해야 돼요.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와 씨. 그다음에 우리 집 애가 신고하면 어떡하지? 우리 집 부모는 권리를 다하지 않는다며. 당분간 헌법 30조 근처에 오지 말라고 해요. 무섭습니다. 30조 근처에 뭐 신고할 권리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근처 알려주는 건 조심해야 되겠다. 읽으려면 32조부터 읽어라. 네. 32조. 요것도 굉장히 이제 교과서에서 강조하는 권리. 근로 권리입니다. 근로의 권리.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네. 여기까지는 무리가 없어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네. 근데 이게 이항이 아마 어려울 거예요.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근로의 의무가 뭘까요? 근로의 권리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덮어놓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근로의 권리는 뭐고 근로의 의무는 뭘까요? 둘 다 있어? 둘 다 있죠. 근로의 권리는 내가 일을 할 권리가 있으니까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라. 달라. 근로의 의무는 내가 일을 해야 하니까 일을 하지 않고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말라? 오, 신박하다. 참신했다. 아씨, 틀렸다는 소리잖아. 아니, 틀린 거 아니에요. 틀린 건 없어요. 그렇게 근로의 의무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무,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거지. 해야 뭐 최저임금이든 뭐든 이런 거에 대한 보장을 내가 받는다는 거 아니야? 내가 일을 안 하면 아무 보장 없는 거지. 일단 그 우리나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근로의 의무 있죠. 근로의 의무 조항은 이제 좀 흐릿해졌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건 조금 좀 역사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산업혁명이나 요런 거가 왔을 때 당시에 이제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이제 누나 방금 말한 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최저 이런 거나 보장을 받지 못하니까 굶어 죽잖아요. 근데 국가는 또 굶어 죽는 사람을 굶어 죽지 않게끔 복지, 그러니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 다 일 안 하고 그냥 굶어 죽을 상태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 사람들을 다 보장을 하려고 하면 돈이 어디서 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로의 의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보고 당신들 일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어디서 일을 하란 말이냐? 그렇죠. 일자리가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근로의 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이제 이게 갖춰야 되는 건데 최초에 이제 산업혁명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박정희 시대라든지 이런 시대에는 근로의 의무만 강조를 하고 근로의 권리가 없었어. 그러니까 아주 적은 돈으로 엄청 힘들게 일을 하는 이 의무에 의해서 거의 강제 노역에 가깝게 일을 하게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게 무시되고 없었던 시절. 의무만 있는 거지. 일을 해야는 하는데 일을 함으로써 내가 뭔가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거지. 일을 위해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 보장이 안 되는. 소지. 그치, 소처럼 일했죠. 대한민국 사람들. 그래서 이런 경제 발전을 이뤄냈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결코 뭐라 해야 될까, 맞는 건 아니잖아요. 올바른 게 아니잖아요. 올바른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는 근로의 의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좀 많이 흐릿해진 개념이고 대한민국 헌법에서 이제는 근로의 권리가 이제 굉장히 잘 지켜져야 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근로 조건의 기준은 여기서 이렇게 딱 보장을 해놨어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자주 보게 될 말이에요.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아예 명시가 돼 있어요. 앞으로 여자라는 단어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헌법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그리고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이게 다 70년대, 80년대 거치면서 워낙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노동 행태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헌법에 아예 박아놓은 거예요. 여성의 근로라든지 아이들의 근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싸게 그리고 너무 지독하게 했던 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헌법에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됐다는 거죠. 33조는 그거 연장선상이에요. 33조는 근로자의 노동 3권. 노동 3권이 뭐게요? 뭐가 노동 3권이에요? 모여서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 맞는데? 아니야? 맞아요. 뭔가 내가 이렇게 노동자로서 이 파업하고 그런 거 할 수 있다는 거. 맞아요. 왜 웃는 거야? 세 개잖아. 모여서 잘못됐다고 한 3어절이 아니고 3어절. 그게 하나야? 아니요. 모인 거랑. 그렇죠. 단결권. 뭔가 이렇게 말 요구할 수 있는 단체 교섭권,
요기를 했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파업을 하는 단체 행동권. 너 다 맞췄네. 그럼. 그렇지. 그렇지. 야 어떻게? 이 와중에 세 개 다 알아. 그래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요게 이제 근로 3권이에요. 아니 그런 용어 좀 어려워요? 내가 너무 이거 잘라주면 좋겠다. 아니 자르면 안 되지. 굉장히 뭐라 그래야 할까, 노동 3권을 3어절로 정의했어. 와, 신박하지 않습니까? 모여서 내가 뭐라 그러니 잘못했다고 하는 거 파업도 하고. 그렇지. 됐네요. 됐네요. 애들한테 너무 부끄럽다. 이 법과 정치하는 고등학생들이 들으면 진짜. 그래서 33조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여기서 자주적인이 중요해요.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그래서 요거는 좀 이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배워요. 중학생들은. 네? 중학생이요? 고등학생이 아니고? 중학생들은 노동 3권을 아예 따로 단원으로 배우거든요. 사회에서. 그래서 이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법으로 근로기준법이 있고,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이제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만 가지고 이제 부당 노동행위를 당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배워요. 배우는구나. 네, 배워요. 중학생 때. 네, 중학생 때 배워. 보면 이제 당연히 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법과정치 하는 애들은 더 자세히 배우겠죠. 그걸 배웠는데 네. 어른들이 애들을 막대 안 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네. 애들 어디 알바만 가도 되게 그렇잖아요, 사실. 그쵸. 고등학생들이. 네, 맞아요. 배운 애들이었어. 그렇죠. 다 배운 애들입니다. 그래요. 다 배운 애들.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알고 있는 애들이야. 2항 공무원인 근로자.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한정지어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공무원은 함부로 할 수 없네. 네. 그러니까 되는 사람들이 있고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국가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질서 유지를 혹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이 단체 행동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네. 예를 들면 경찰이나 군인이 단체 행동을 그쵸. 한다? 큰일 나죠. 네, 그런 거죠. 그런 거를 막아놓은 거죠. 네. 네. 그리고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거 역시도 국가 안보 이런 것들 때문에 위험할 수 있는 위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헌법에서 좀 장치를 마련을 해 놓은 거죠. 네. 그래서 이 근로 3권이 이제 잘 지켜져야 되는데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노동조합이죠. 그래서 노동조합을 예를 들면 이제 노동조합에 가입을 한 이 사람 승진을 제한을 한다든가. 그게 그래서 그렇다고 말을 안 하니까 그렇죠. 문제인 거지. 그렇죠. 그게 이제 가장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부당 노동 행위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제 그 조사도 하고 재판도 받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말한 모든 기본권들 있죠. 모든 기본권이 그냥 일반 국민이 생각했을 때 나의 기본권이 침해가 된 것 같다라고 하면 국가인권위에다가 전화를 하시면 돼요. 네, 국가인권위에다 전화를 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다 안내를 해주십니다. 그냥 살다가 네, 내가 기본권을 침해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기본권 침해를 받은 건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죠. 그러면 국가인권위에다가 진정을 제출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노동 3권, 그러니까 근로 3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국가인권위도 있지만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아주 두텁게 보장하고 있는 권리는 하나 더 있어요. 어디? 노동조합? 노동위원회. 노동조합은 당연히 모든 회사에서 갖추고 있는 거고 국가노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더 자세히 안내를 해주신다. 네. 요것도 중학교 때 배웁니다. 너네가 기본권을 침해받은 것 같지? 그러면 어디다 물어봐야 되는 거냐면 이러면서 인권위. 외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놈의 외워가 문제인 거야. 외워놔. 이렇게. 그게 문제인 거야. 시험에 나와 외워. 이렇게. 나도 했을 텐데. 뭐? 중학교를 다녔는데 내가. 그렇죠. 그래서 근로삼권 그만큼 이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들 중에서도 또 두텁게 보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권리이다. 네. 왜 이렇게까지 보장을 하려고 하냐면 요거는 이제 제 해석인데요. 제 생각인데 이제 사용자하고 노동자가 1대1로 맞서서는 노동자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맞아. 구조상 상하관계니까. 그렇죠. 상하관계가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갑을관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이 피해를 그동안 많이 봐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헌법이나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약한 사람을 좀 더 보호하겠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을 읽다 보면 사회적 약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적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여자, 연소자, 뭐 노인, 어린아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그다음에 신체 장애자, 뭐 무슨 장애자, 뭐 이런 거 요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거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는 의무를 진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여기 또 나와요. 34조. 34조는 이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후로는 국가가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무가 나올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가 아예 의무가 있어요.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요 헌법 조항으로 인해서 여성가족부가 나오게 된 거죠. 왜 여자라고 해놨어? 뒤에 더 있어요.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그럼 다 자란 남자는? 사회적 약자로 안 보는 거죠. 신체 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에 모든 국민은이라는 말이 달려있기 때문에 다 자란 남자는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이제 사회적 약자는 신경 써서 보장해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네. 이게 다 있어. 여자, 노인, 청소년, 장애자 다 있는데 이들도 모든 국민에 해당이 되잖아.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렇게 뭔가 디테일하게 정함으로써 이로 인해 소외받는 그룹이 생기잖아.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 응. 네. 왜 굳이 그냥 그럼 이렇게 따지면 이거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다 모든 국민인데 왜? 87년에는 안 그랬다는 거죠.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거야? 사람 취급을 안 했다기보다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지금 사회가 많이 변한 거죠. 지금 읽어보니까 좀 이상하죠. 지금 읽어보니까 왜 그럼 다 자란 남자애들이랑 얘네들은 뭐가 다를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는 안 그랬다는 거죠. 그때 법 만드는 사람은 굉장히 다르게 봤다는 거죠. 이미 성인 남자는 이 위에 있고 그렇지.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 끌어올려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였던 거네. 그렇죠. 소외되고 또 그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차별받는 것들이 워낙 많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보장하고자 하는 노력이었죠. 헌법을 만들 때. 근데 지금 보니까 좀 그렇다. 바꿀 때가 된 거지. 바꿀 때가 됐어요. 묘성단체에서조차도 우리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 그래? 이 시점에서 바꿀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 약자 아니니까 이제 그대로 뭐 냅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바꿀 때가 된 거죠. 네. 다음 35조 똑같은 이거는 이제 환경권이죠. 환경권.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요거는 국가의 의무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무도 있는 거예요. 환경 보존을 위하여 노력해야 돼요.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예를 들면은 쓰레기를 쓰레기 종량 봉투에 넣어서 보내라. 그다음에 뭐 재활용 쓰레기는 재활용 뭐 이게 이제 다 법률로 따로따로 정해놨잖아요. 네네. 그걸로 지키지 않으면 벌금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요게 또 웃기는 거예요. 국가는 주택 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공공주택, 임대주택, 그리고 그다음에 이 LH 공사가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이 헌법 3항에서 나오는 거예요. 재밌는 헌법 조항이죠. 오, 네. 그래서 왜 저쪽 땅에서 막 뭐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을 하려고 하는 정책에 대해서 뭐 사회주의냐, 뭐 돈 벌어서 집을 사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을 몰라서 무식해서 하는 소리인 거죠. 이게 그러면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모든 국민이 집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다 해야 된다는 거니까 사실 그러면 공공주택은 더 늘어야 되고 그럼요. 집의 소유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스트레스 차별을 받거나 하지 않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잖아. 빙고. 더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모든 국민이라고 해놨는데. 근데 그 맨 밑에 후단도 보셔야 돼요. 해야 한다 아니고 노력하여야 한다. 그게 이 선이 선이 웃기는 거예요. 노력하고 있잖아. 그럼요. 노력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하면 안 되지. 그치. 근데 잘해라. 그죠? 노력만 하지 말고 잘해라. 그러니까 노력도 안 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럼요. 그거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니까요. 네, 그건 뭐라 해야 되죠. 근데 노력의 기준이 내가 봤을 땐 안 하는 것 같은데 지는 한다고 할 수 있잖아. 그건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재판을 받아야 돼. 그것도 재판? 아씨. 재판을 받아봐야 되는 문제죠. 네. 36조.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이거 어떻게 지가 보장해? 이거는 국가가 어떻게 보장을 하냐? 이거죠. 혼인신고제도라든지. 그다음에 이혼을 법률로서 보장을 한다든지. 여기 이제 그다음에 결혼을 한 부부가 생활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법적으로 혜택을 주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래서 뭐 재산 형성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법률로서 보장을 하고 있죠. 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건 뭘까? 요거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모성의 보호,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왜 여기에 부성은 없을까? 그러니까. 약간 여기서 생각나는 게 모성의 보호라고 하면 이혼을 할 때 그 자녀 양육권 같은 거를 얘기할 때 엄마한테 우선권이 있나? 있어요. 뭐 그런 건가? 그러면 이게?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지금 많이 바뀐 건데 예전에 이제 육아휴직제도 있죠. 그 이제 남성한테 보장 안 하고 여성한테만 보장했었잖아요. 요것도 요 조항에 의하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많이 바뀌었죠. 이제 남성들도 육아휴직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사회가 많이 변했다는 거지. 모성의 보호를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예를 들면은 그냥 뭐라 해야 될까? 산후조리만 하고 다시 복귀해가 아니라 이제 육아 1년이나 뭐 이렇게 기간을 보장해 주는 것도 그렇지. 엄마가 아이를 키울 그 기간을 보장해 준다. 이게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그렇죠. 저기 이제 부성도 넣어 가지고 남자도 좀 같이 하게 해 줘야지. 그렇지. 이제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제 코로나. 네. 이제 뭐 무료 접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게 우리나라 헌법이 진짜 많이 보장해주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진짜 디테일하다. 볼 수도 있어요. 사실. 네. 그리고 이제 37조 이제 거의 마지막 막바지로 왔습니다. 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요 1항부터 먼저. 이제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의 자유다, 나의 권리다, 나의 인권이다, 나의 기본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헌법에 안 나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일종의 장치인 거지. 이상하다 싶으면 일단 신고해봐라 이거 아니야. 그렇죠.
장치인 거지.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겠지.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한 부분들이 쌓여 있겠죠. 데이터가. 네. 그거로 다시 헌법을 만들어야죠. 사실은. 집어넣을 거 집어넣고.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뺄 거 빼고. 그렇죠. 빨리 이놈의 코로나가 진정이 되기를. 자, 2항이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시험에 참 잘 나와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마스크. 신체의 자유를 네.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마스크. 하지만 해라. 네. 안 하면 벌금. 안 하고. 그것조차도 뭐예요? 법률로 정했죠. 그쵸. 국회에서 법으로 정했죠. 그러니까 법률로 정하지 않고 마스크 안 하면 혼납니다. 이거 네.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법률로 정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진짜 이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정도로 마스크를 하세요는 할 수 있지만 방독면 안 하면 벌금입니다.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참. 네. 네. 그리고 또 뭐 바깥에 돌아다닌다고 해서 바로 체포 구속을 한다든가 유치장에 집어넣고 3일간 구속을 시킨다든가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네. 이거는 기본적인 이제 인권. 그러니까 그냥 모이지 마세요. 뭐 밖에 못 하는 거예요. 밖에 못 하는 거구나. 못 하는 거예요. 네. 그것밖에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단계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단계. 그럼 그런 나라는 뭐야? 완전 봉쇄하는 나라는? 그거는 이제 이제 국가 비상사태 선언, 뭐 계엄 선포 정도 되는 거지. 그래서 계엄 선포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네, 계엄 선포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들처럼 뭐 하루에 확진자가 2,000명, 3,000명, 그리고 뭐 사망자가 100명, 200명, 300명 뭐 이랬다. 그러면 국가 비상사태죠. 비상사태지. 계엄 선포에 뭐 봉쇄령 내렸을 수도 있죠. 아예 이동 제한령을 내린다든가 그랬을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또 이제 위정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정도 국가 비상사태 선언할 정도는 아니다. 아니었다고. 네. 본 거죠. 38조, 39조만 하면 이제 끝납니다. 38조는 납세 의무입니다. 납세 의무. 많이 나오죠. 근데 요즘은 이제 뭐 다들 성실 납세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 의무를 진다. 네. 39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모든 국방의 국민은 의무. 그렇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누구든지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내가 병역 의무를 한다고 해서 병역 의무 하는 동안에 뭐 예를 들어서 그 병역의 의무를 다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비군 훈련을 가야 되는데 너 왜 자꾸 회사 빠져? 하고 자른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병역의 의무니까. 네. 네,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근데 여기서 조금 걸리는 멘트가 있지 않나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여자도 져요? 국방의 의무? 그러게. 법률이 정하는. 법률이 여자는 안 간다고 정해서. 그럼 모든 국민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럼 여자가 져야 하는 국방의 의무는 뭐가 있니? 어렵죠. 모든 국민은. 이거 약간 기분 나빠. 뭐가? 모든 국민이라고 해놓고 여자는 없잖아. 여기서부터 여자는 국민이 아니라는 소리야? 그쵸. 기분 나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국민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아씨 되게 기분 나빠. 그러니까 아까 여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 이미 여자가 안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다 여자를 넣어놓은 거지.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라는 단어가 여기서의 모든 국민과 여기서의 모든 국민이 좀 다른 거잖아. 그렇진 않을 거예요. 앞에서 말하는 거는 이제 사회적 약자 신분을 이제 지정을 한 거라면 여기는 글쎄요. 남자만의 병역 의무 부과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징집 대상자의 범위 결정에 관하여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그러니까 법률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완화된 심사 척도에 따라 자의금지 원칙 위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어쨌든 요거
고치는 게 좋겠는데 좀 판단 좀 더 해볼까 이런 식으로가 나오가 있는 걸로 봐서.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 모든 국민이 뭐 이렇게 국가를 지킬 의무가 있는데 법률이 정한다 그랬잖아. 그 징집 대상자는 법률이 정한 게 이제 남자라는 말이 그죠? 거지. 그렇죠. 그러나 그 멘트도 마음에 들지 않으니 바꾸는 게 어때? 라고 이거를 누가 헌법 소원을 냈나 봐요. 판단을 해본 거죠. 그래서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남자도 기분 나쁠 것 같은데. 남자는 병역 의무하면 남자는 그냥 처음부터 기분이 나쁘지. 아, 헌법까지 안 들어와도. 헌법까지 안 들어와도 병역 의무는 일단 처음부터 기분이 나쁘지. 그래서 좀 말이 네. 약간 시대에 안 맞는 게 좀 많죠. 있네요. 네, 시대에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느낀 점이 제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면서 느낀 점은 와 진짜 디테일하다. 진짜 디테일하다. 그러니까 국민의 의무 파트에서 얼마나 머리를 많이 굴렸을까가 보인다는 거죠. 이걸 만든 그 시대에 네. 그 분들이 네.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려고 막 했던 그게 느껴져. 맞죠. 네. 하나하나에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뒷부분부터는 이제 통치 구조, 그러니까 국회, 네. 행정부, 뭐 사법부 요거에 이제 나오게 될 건데 그 부분들은 이제 뭐 후다닥 빨리 넘어갈 수도 있고 뭐 나중에 뉴스 볼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라는 부분들도 나올 수 있고. 아 진짜. 예를 이제 뉴스 틀었을 때 국회가 나오죠. 그리고 국회가 어떻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가 할 수도 있는데 이 사실은 우리가 이 팟캐스트 녹음을 하고 하는 거에 가장 큰 이유는 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 요 단어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요 파트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아시고 있는 것이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렇죠.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도 생각할 수 있고. 그렇지.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장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 부모의 교육권이라는 게 참 생각이 들죠. 이게 법에 있을 줄 몰랐다. 법엔 당연히 있어야 되고 헌법에 그러니까 헌법에 있을 줄 몰랐다. 그 부모로서의 자녀를 교육하는 권리를 다 하라는 거잖아.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헌법이라고 하는 이게 언제 개정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죠. 좀 이게 뭐라 해야 될까 디테일한 어떤 이 글자적인 측면 글자적인 측면에서도 고쳐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좀 추가돼야 할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삭제되어야 할 것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근로의 의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좀 말을 고친다든가 할 필요가 있겠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느낀 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헌법 개정하려면 이 나라의 법 공부한 똑똑한 사람들은 진짜 다 모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럼요. 당연하죠. 어마어마한 작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지금 너무 멋있을 것 같아. 몇 년을 더 살 건데 헌법을 지금. 제발 좀. 헌법은 빨리 바꿔야 돼요. 아마 제 생각에 이번 정부 임기에는 힘들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정부 때는 이제 코로나니 뭐니 이런 거 빨리 좀 진정이 되고 다음 정권 때는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진짜 뭐랄까 일단 대통령 임기부터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너무 손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인데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이죠. 그래서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괴리가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국회에서는 아직 과반수가 뭐 이렇게 2, 3년이 흘러버리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임기가 말로 가고 있을 때 드디어 대통령과 민주당이 비슷한 게 이렇게 숫자 맞춰졌는데 국회와 정부가 비슷한 숫자 맞춰졌는데 이미 정부는 뒤로 가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어요. 이게 민주당뿐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빨리 좀 수정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은 뭐예요? 국회 들어가야죠. 국회 들어간다고? 국회. 그래서 이제 국회 들어가는데 이제 국회가 이제
3장이라고? 네, 3장. 3장. 그렇구나. 국회, 사장, 행정부 이렇게 될 겁니다. 대통령. 그래서 이제 그 국회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헌법이라고 하는 게 국민의 기본권과 나라의 구조 요게 되어 있는 게 헌법인데 이제 국민의 기본권은 다 받고 이제 나라의 구조가 우리나라의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세상에 나 너무 진짜 똑똑한 사람 되고 있는 것 같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고 있어요.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됐네요. 아까도 내가 다 맞췄잖아. 아, 3개. 네, 맞춘 걸로 하겠습니다. 네, 맞춘 거지. 맞춘 거야. 아, 그럼요. 주관식이면 못 맞춘 거지만 구술 면접에서 맞춘 거. 그래요. 네, 그래요. 오늘도 네. 그래요. 이게 좀 많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그거야 뭐. 나 빼고 다 아나? 우리가 이제 요걸로 끝을 내는 게 아니라 했던 거 또 하고 하면서 더 늘겠지 뭐.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뭔가 좀 정말 많이 아시면 좋겠다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다 알고 나만 모를 수도 있는데 여튼 그래요. 좀 더 그래요. 여튼 오늘도 준비해 줘서 감사하고요. 아 계속 얘가 30조 못 보게 하라는 게 계속 맴돌아서 31조. 저는 지금 부모의 그 교육권과 네 그게 그거랑 그 모든 국민에 해놓고 이렇게 여자 뭐 장애인 노약자 이걸 해놓은 그 부분이 걸리는군요. 이게 뭔가 마음에 이 의도가 어떤 의도며 지금 이걸 어떻게 해서 가는 거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운이 남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국회로 다음 주는 우리가 쉽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오늘 쉬는 줄 알고 넋 놓고 있다가 네. 다음 주는 저희가 쉬고요. 그 다음 주 3월에 국회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